평화롭던 세상은 스타더스트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구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인간들마저 스타더스트에 감염돼 이성을 잃은 돌연변이로 변모했고, 그렇게 세상이 종말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그때 인류에게 처음으로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극소수가 스타더스트의 감염을 극복해낸 것에 이어 그 방대한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메타휴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명의 메타휴먼이 되어 스타더스트에 맞서 세상의 희망이 될 생각인데요.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개의 모노리스를 파괴하여 미츠코라는 친구를 구출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늘의 촉수라는 2개 침공을 막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가 메타휴먼이 되어 100일 동안 2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떠보니 선장은 실험을 당하고 있었고, 갑자기 괴현상이 일어납니다. 괴현상 덕분에 탈출할 수 있게 된 선장. 비밀번호를 찾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연구 파일을 발견했는데요. 감염물과 크레들이라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원스휴먼 세상에서는 변이체, 감염물, 크레들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변이체는 몹, 감염물은 펫, 크레들은 펫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스타더스트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겠죠. 파일 옆 권한카드로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문 안에는 펫 가방이 있었고, 선장도 모르게 착용하게 됩니다. 레이븐이라는 새도 만났는데요. 선장이 자기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펫 가방도 있으니 자기가 찾는 펫을 선장 보고 찾으라네요. 대충 알겠다 하고 무기 상자에서 새로운 무기 마체테를 얻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몹이 있네요. 손에 마체테를 들고 있는 선장. 은둔고수가 산책하듯 몹들을 잡아버립니다. 위쪽으로 올라와 보니 과거에 있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이가 세상을 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원스휴먼에서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총 5세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메타휴먼이 모여 인간 세상을 구할 메이플라이, 인간을 실험체로 사용하여 세상을 구하겠다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로제타, 범죄 집단인 벌처가 있습니다. 미츠코는 메이플라이 소속인 것 같네요. 레이븐이 찾던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잡아버리고요. 미츠코가 저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선가 괴성을 듣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세이렌이라는 신호등 보스가 있습니다. 헛궁도 만들었겠다. 호크아이처럼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신호등 보스를 물리치고 도라에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필 하늘에 소환되네요. 안전하게 착지하자마자 노란 돌이 박혀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선장. 공강석이네요. 언덕을 따라 올라가 봤는데요. 통신소 같은 건물에 몹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몹은 산성 용액을 주는데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넣어둡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다가 이상한 레이저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선장이네요.
3일차가 되어서야 3명이 전부 뭉치게 됩니다. 아, 스피드 왔네. 여기서 빨리 살자. 집터는 생존에 필요한 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정했고요. 거기 뒤에 봐요. 앞쪽에 몹제는 덤입니다. 주위에 사슴도 있었는데 식량까지 해결되어 버렸네요. 집 앞 건물도 수색해봤는데 재료도 쏠쏠하게 주네요. 안에, 여기 안에. 아! 뭔가지? 이참에 선장이 에이든 은신처도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은신처니까 더 쏠쏠한 게 많겠죠? 호기롭게 마을로 진입하는데요. N 누르면 후레시킵니다. 누르니까 후레시키고, 오염 농도가 높다고? 야야야야야, 많이 깎인다. 저 안 된다, 안 된다. 멘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도망쳐 나옵니다. 원수유먼 세상에는 오염 지역에 따라서 멘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멘탈이 떨어지면 체력도 영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 티어를 올려야 멘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더라고요. 저 땐 그런 거 몰라 도망 나왔네요. 첫 탐색 실패 후 메인 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하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일단 집에 와서 분해를 해줬는데요. 저렇게 잡템을 얻어서 분해기에 돌려주면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집을 조금 꾸며주고 나니 4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 왼쪽에 있는 중간 마을을 털어보기로 합니다. 예. 저거 봐. 풍뎅이가 있는데요. 오, 괴물. 오, 민금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잡냐? 어디 있는데? 여기, 아 얘요. 제 그거 풀로 잡아야 돼요. 아이씨. 마체테로 잡기가 힘든 몹이네요.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석궁이 필요하겠네요. 마을을 수색하는 중에 빨간 상자도 발견했습니다. 이거 붉은 색깔. 이걸 비밀 보물 상자라고 하네요. 붉은 색깔 전리품. 설계도 조각 얻었어. 설계도 조각을 얻었는데 설계도를 완성하면 제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기 상자도 얻었는데요. 모듈과 무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스 유먼에는 여러 상자가 있는데 비밀 상자는 한 번만 먹을 수 있고 설계도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무기 상자는 랜덤 무기와 모듈, 장비 상자는 랜덤 장비와 모듈을 얻을 수 있고 모듈은 착용 아이템의 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미스터리 보물 상자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원 앵커 활성화하라는데? 여기 차원 앵커도 있네요. 원스 유먼에서는 총 5개의 모노리스가 있습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모노리스 주위에 차원 앵커들을 활성화하고 모노리스에 도전해서 보스를 잡아야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개는 활성화했네요. 5일차 새벽입니다. 어제 얻은 곡궁으로 사냥을 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석궁보다 좋네요. 제작 재료도 좀 얻었겠다. 권총도 만들어주는 선장이네요. 총알이 없어서 자주 사용은 못하겠지만 위험할 때 비장의 무기로 사용해야겠죠. 물론 잘 맞춘다면 말이죠. 장비도 1티어짜리로 만들어줍니다. 무기와 장비 제작에는 1티어에서 5티어까지 있습니다. 더 높은 지역을 탐험해야 높은 티어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의 떡이죠. 오후 3시에는 이전 영지에 몹이 덤으로 있는 게 마음에 걸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집터를 이동해줬고요. 아, 네, 컸는데. 오, 봐, 이전됐어. 이게 로제타 연구소인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 버려진 모노리스에서 메리라는 여자도 만났는데요. 저희가 메이플라이라는 걸 바로 알아보네요. 데이턴 습지를 조사하러 왔고 같은 메이플라이니까 조사하는 걸 협조하라는데 선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배럴 설계도를 주긴 하네요. 나 총 있는데? 메리와 이야기하니 여행자 캠프 워프타워가 활성화됐습니다. 여행자 캠프에 도착하니 메리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기가 워프타워를 활성화했다면서 갑자기 팀 결성이랍니다. 뭐죠? 저희는 차원 앵커를 활성화하고 자기는 모노리스로 이동해 있겠다네요. 빨리 해치워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 앵커 활성화 때는 첫 모노리스 때 나올 보스 분신도 만났는데요. 미리 보스 패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뭔데? 괴물. 오, 저 뭔데? 타. 안 보여? 왜 나 혼자만 쏴? 다 각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 이게 혼자 하는 거야? 다 잡았어. 아, 이 총 잘 가져왔다. 잡았다. 자, 앵커 활성화. 이제 2개만 더 활성화하면 되겠네요. 6일차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세 번째 차원 앵커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막혀있네. 이런 작은, 저기 성당에 뭐 있을 것 같다. 성당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한 선장은 그쪽으로 이동해보자고 하는데요. 저 앞에 저 이상한 거 큰 겁나 큰 거 거. 있는데. 엘리트처럼 강해 보이는 몹을 만났습니다. 큰 거, 클로토니. 간다. 오, 예. 피 조금밖에 안 깎이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총으로 해볼까요? 저기 총.
되게 조금 깎여. 오, 뭔데 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오, 뭐 날라온대. 때려볼게. 클레토니. 빠네. 야, 산탄 좀. 뭐야 저 오케이, 털고 줘. 저 뭔데? 오씨. 일단 야. 오, 뭔데? 오케이. 이거 도대체 뭘 준 거야? 그렇게 첫 엘리트 같은 몹을 잡고 비밀 상자도 먹어주고 앵커까지 활성화해줬는데요. 장비 상자까지는 먹었는데 에이, 아무도 없어. 7일차 새벽까지도 무기 상자 한 개를 찾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말마다 탐색이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밀 상자, 그렇구나. 차원 앵커, 무기 또는 장비 상자를 찾으면 시즌캐 보상도 주기 때문에 마을에 도착했다면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장 성격상 저런 거 꼭 하고 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입니다. 이번은 포기하고 돌아가지만요. 이제 마지막 앵커입니다. 감귤 마을로 바로 왔는데요. 아, 여기에는 감귤 마을이라면서 감귤은 별로 없네요. 일단 바로 앵커부터 활성화해주고 비밀 상자, 무기 상자까지 먹어주고 마무리합니다. 새벽 6시쯤에 메리와 합류했습니다. 여기 모노리스를 열면 신호등 보스 때 놓친 펫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죽을 수도 있으니 텐트를 지어주고 무기의 모듈도 모두 장착해주고요. 튜닝도 해줬습니다. 튜닝은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의 튜닝을 하면 공격력이 높아지고 장비는 체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8일차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첫 모노리스 진입인데요. 긴장되네요. 여기는 탐욕의 모노리스입니다. 3세 퀘스트에 엘리트 적 처치도 있는데요. 이제 엘리트 몹도 잡아야 되나 보네요. 들어간다. 뭔데? 저 엄청 큰데? 엘리트 몹같이 생긴 애가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는데요. 쫄보선장은 일단 엘리트 몹을 피해서 가자고 합니다. 일단은 피해서 가보자. 여기 빨리 올라와봐. 야, 아닌데? 또 많은데? 저기도 있는데? 그렇게 파밍하던 중 어떤 메이플라이가 엘리트 뭐야? 몹을 혼자 잡는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용기를 얻어봅니다. 드럼통을 먼저 던져버리고 잡아보기로 합니다. 야, 안 죽는데?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잡았냐? 아, 잡히네. 생각보다 쉽게 잡혀서 허무하네요. 엘리트 몹을 잡게 되면 보상이 파란색으로 뜨고 에너지 링크를 얻기 때문에 자주 잡아줘야 해요. 한 번 더 잡아주고 잡아야 돼. 오, 재민이 너무 모노리스 내부로 진입합니다. 안에는 메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신출귀몰하네요. 이럴 거면 같이 오지. 별 이야기는 안 하네요. 9일차가 돼서야 보스방에 진입하게 됩니다. 첫 보스는 기관포를 사용하는 보스였는데요. 슬라임 같은 머리가 약점이었고 피 2칸이 까지면 미사일을 쏘고 무적이 되는데요. 이때 양쪽 해처리를 처치해주면 다시 무적이 풀립니다. 야, 몽둥이 때리기 제일 빠르다. 이거 안 봐봐라. 아이씨. 오, 데미지. 제거. 야, 내가 가져가 볼게. 간다. 나 집어. 물건 집어. 뭐야? 빨리. 도도도. 이야. 도도도도. 오케이. 됐어. 여기 뭐 있다. 활성제. 드디어 두 번째 펫을 얻었습니다. 이 보거 슬라임은 체력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서 두고두고 가방에 넣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보상도 받으니 초록색 모듈, 부품과 새로운 총기도 얻었습니다. 역시 보스 잡고 나서 먹는 템이 정말 달달하죠. 저희의 목표 중에 미츠코 구출하기가 있었잖아요. 첫 모노리스 파괴를 기념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기 힘이 돌아온 게 느껴진다네요. 5개의 모노리스를 더 파괴하면 구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메이플라이가 로제타 손에 모두 점멸했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로제타와 이계 생명체 전부 미츠코의 창조 능력을 노리고 있나 봅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모노리스 탐색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11차에는 첫 모노리스도 정리했겠다. 미뤄두었던 집 건설도 했습니다. 저녁 10시쯤에도 새로운 펫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요. 새로운 광물 주석을 캐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동으로 광석을 캐주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유용한 펫입니다. 이제 광질 좀 줄일 수 있겠네요. 11일차 새벽에는 드디어 형광등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형광등이 없어서 랜턴으로 연명했는데 이제 정말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을 사람들한테 첫 모노리스를 파괴했다고 알려주니 드디어 새로운 지역, 파괴된 삼각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가 모노리스 안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먼저 자기 혼자서 외로이 파괴된 삼각주로 떠난다고 합니다. 마이어마켓에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희도 정리가 되는 대로 이동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여행자 캠프를 떠나기 전에 밀린 퀘스트 정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12일차 또 새벽이 되어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광석을 주고 광석 소년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얻은 광석이 친구가 생겨서 기쁘네요. 또 얻었어. 7일차 때 포기했던 성당 지옥도 완료해주고 이전의 앵커만 활성화하고 들어간 감귤 마을도 완료합니다. 알고 보니 감귤 마을에 청소부 펫도 얻을 수 있었네요. 심심하니까 선장 놀라는 것도 한번 보고 가죠. 잡았다. 놀래라 씨. 깜짝 놀래야겠다. 괴물이 나와. 아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얻은 펫들을 집을 만들기 위해 설치를 하는데 더 이상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PD가 유닛 확장을 더 찍으면 된다고 해서 스킬을 더 찍고 13일차부터는 집보수와 펫집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저것 만들고 지붕까지 만들어주니 15일차 새벽이 되었는데요. 새벽에는 처음 만들어보는 게임 머신을 해봤는데요. 뽑기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뽑기 게임을 했는데 게임 머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크롬이 필요하고 이 스타크롬이 무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아이템만 사야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뽑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게임 진행을 조금 더 하다가 게임 머신 기능에서 상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스타크롬을 흥청망청 사용한 걸 후회합니다. 16일차에는 여행에 있는 미션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여행 미션을 밀어주면 원수유만 세상의 적응도 빨라지고 경험치와 에너지 링크는 덤이죠. 스킬을 배울 때도 에너지 링크가 필요하고 아이템을 만들 때도 거래를 할 때도 에너지 링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즌주마다 주는 미션도 있습니다. 여행 미션보다 훨씬 많은 경험치와 에너지 링크를 주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17일차에는 이터널 랜드라는 곳도 가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스 휴먼은 시즌제이기 때문에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터널 랜드만큼은 시즌이 바뀌어도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고 해요. 이것저것 살펴보고 빠져나왔습니다. 18일차에는 오랜만에 전망마을이라는 곳 파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앵커 활성화부터 하고 대형마트에서 비밀상자도 찾습니다. 무기상자와 장비상자만 찾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PD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겁나 큰데 이거? 그게 뭐야? 나 오늘 거기서 안 먹었는데? 여기서 안 먹었다고요? 여기 한복판 있던데요? 급하게 이동해보니 성당에서 만난 가봐야 엘리트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몹이 있었습니다. 필드에서도 저런 몹이 돌아다닌다니 무시무시하네요. 데미지가 30도 안 나오네요. 처음 만나보는 크기라 3명 다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제일 약한 것 같아서 머리 주위로만 공격하는 선장인데요. 아 얘 머리가 이상한 약점인가? 보라색이 약점이네. 아 보라 색깔? 네, 저 다리에 막 저런 거. 아 그렇네. 보라 색깔. 끝날 무렵 PD가 약점을 알게 되고 또 보인다, 이거. 보라색 쪽으로 공격해서 마무리합니다. 아니야? 드랍하는 템도 일반 몹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요. 모듈 부품은 모듈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되고 스타더스트 에테르는 무기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무기 상자도 얻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요. 현재 오후 4시인데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상자를 찾게 됩니다. 아까 비밀 상자 먹었던 곳 뒤편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 아니 진짜 빡세게 넣어놨네. 뭐야? 참 어렵게도 만들어놨죠. 악에서 무지를 낸다. 결국 악의 악과 그거 해야 돼. 그거 되는데? 그래야지 그거 해야 돼. 갇혔어 나. 아 나와봐. 섬에 있는 등대 이야기까지 완료해주고 집에 도착하니 19일차 새벽이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정리하고 여행자 캠프에 들러 마무리해주고 드디어 여행자 캠프 다음 단계인 마이어 마켓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할 때는 오전 9시가 다 되어갈 때였는데요. 규모가 여행자 캠프보다 커 보이네요. 마켓 대장은 맥시인가 보네요. 맥시는 사람이 나무로 변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두 번째 모노리스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크레들 통제 불능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펜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고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레벨이 되면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선장은 트랜스 데미지가 좋아 보여서 찍어줬네요. 펫 아저씨부터 찾아가는 선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과 관련되어 있는 펫인가 보네요. 두 번째 펫 이야기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친구라는데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건물 안에서 메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괴물이 되는 현상이 모노리스 때문이라며 모노리스는 로제타가 세웠다고 이야기도 해주네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악덕 기업 로제타입니다. 누군가 로제타의 대업을 이어받아서 모노리스를 재가동시키고
그 모노리스로 인해 괴물보스를 끌어들이고 그 주위의 땅들이 오염된다고 하네요. 파괴된 삼각주에 있는 모노리스를 파괴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움직여보죠. 드디어 새로운 지역 첫 사냥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펫 아저씨가 두 번째로 줬던 퀘스트 지옥도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바로 초대형 프레시맨이 보이네요. 처음 진입할 때는 되게 긴장했다는데요. 와, 혼자 하자. 면역인데? 뭐 이런 걸 혼자 시키냐? 아, 이거 뭐 빨간 색깔 쪽으로 가가지고 그 퓨즈를 파손시키는데? 진행하고 보니 발전기만 파괴하면 되는 퀘스트라 쉬웠습니다. 다 파괴하고 나니 이전에 얻었던 펫이네요. 이거 우리 아까 얻은 건데. 이때는 살짝 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 전투 펫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길에 이상한 것도 발견했는데요. 이건 뭐야? 그림을 맞추는 퍼즐이고 이렇게 맞추게 되면 재밌네. 총기 파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깨러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스퍼 사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미션 수행 장소에 가면 미리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이 쪽지를 남겨놓은 것을 위스퍼라고 하는데 이 쪽지를 읽으면 훨씬 빨리 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요. 마음에 들었던 위스퍼 내용에는 좋아요로 마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항구 마을에 진입하니 여기는 완전 물바다네요. 뭐야? 악어야? 악어들도 살고 몸이 물 절반 정도 잠겨서 그런지 조금 더 으시시합니다. 일단 앵커부터 활성화합니다. 시간을 보니 한 마리. 21차가 되었네요. 정비가 필요해서 아지트로 돌아와 이것저것 정비를 좀 했는데요. 웹매틱 마스터리도 드디어 찍어줬습니다. 나만의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찍어야 됩니다. 선장은 총 10개 중에 5개나 찍을 수 있네요. 정교한 분해는 분해기를 돌리면 제작템을 많이 주고 고순도 정제는 전기로를 사용하면 인곳을 만들 때 광석이 덜 들어가고 재련 시간도 단축됩니다. 전자회수는 제작을 할 때 많이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50%나 더 주니 꿀이죠. 태양광 드릴은 마지막 테크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텅스텐 광석을 절반 가까이 더 주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귀금속 골드 재련은 초반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금, 은을 캤을 때 인곳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에너지 링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해금은 30레벨 때 가능해지네요. 특수 패시브를 찍었기 때문에 분해 제작대를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패시브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시 만들어줘야 적용이 되거든요. 용광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순도 정제가 적용되었죠. 오. 파괴된 삼각주 지역에서 파밍한 재료를 분해하니 활행이템도 제작이 가능해서 만들어주고 모듈도 초록이를 얻어서 장착해줬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니 21일이 되었네요. 항구 마을 가기 전에 집 근처 허스트 공업 퀘스트부터 해주기로 합니다. 고맙게도 공장 안에 불꽃 개구리도 얻었네요. 오, 뭐야? 파이어맨 정령. 사실 가까워서 먼저 왔는데 알고 보니 메이플라이 관련 퀘스트가 있더라고요. 보라색 연기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끝까지 따라가 보니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진행해보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남은 비밀 상자를 찾아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요. 처음 만나는 해파리 엘리트가 있어서 뒤에서 암살하기로 합니다. 살곰 가가지고 공격 안 되는데? 일반 몹이 아니라서 암살이 안 되더라고요. F 아니야? F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에릭. 예, 에릭. 그냥 때려잡는 선장입니다. 뭔데? 뭔데? 그거 아닌데요? 생각보다 금방 잡히는데 괜히 긴장했네요. 좋다. 빨리 먹자. 비밀 상자 먹어주고 빠져나왔습니다. 아이, 고궁 뭐야? 22일 차에는 허스트 공업에서 얻은 재료들로 보라소총도 만들어주고 보라상의도 만들어줬습니다. 팔콘적. 확실히 보라템을 착용하니 든든하네요. 무기, 장비, 모듈에는 등급이 있는데 간단하게 초록, 파랑, 보라, 주황색 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장은 지금 보라까지 착용한 거죠.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마이어 마켓으로 와서 큰 프레시맨이 있었던 것도 보고해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다시 항구 도시로 왔네요. 누가 뭐 남겼? 와! 뭔데 이거? 해선박에 있는 비밀 상자까지 먹어주고 탐색기까지 마무리하니 저녁 8시가 되었네요. 여기 온 김에 마이어마켓 대장님이 부탁한 벌처 차량 폭파 임무도 수행해줬는데요. 바로 폭파. 봐. 집에 오면 채집과 광질이죠. 운 좋게 은광석을 캤는데 광석소년이 나오네요. 여기 은광석도 있네? 이거 뭐야? 기분 좋게 테이밍을 시도했는데 실패해버렸네요. 둘만 아는 사실인데요. 선장은 정말 운이 없어요. 정말 근데- 없어요. 정말. 뭐야?
저녁이 되어서야 메인 퀘를 진행하는데요. 올라가는 중 언덕마을을 들렀다 가네요.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스나이퍼. 여긴 비밀 상자가 대놓고 이거 있었는데요. 대놓고 있네? 비밀 왜 상자? 이러지? 이 뭔가 트릭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땐 날로 먹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죠. 먹자마자 열받았는지 오, 이 뭔데 이거? 뭐가? 오, 예, 낙원 가이드, 낙원 가이드. 나온 가이드가 뭔데? 아니, 난 이제 봤어. 어, 그게 뭐냐고? 어디야? 약점. 예, 풍선. 풍선? 뭔데 이거? 이 친구는 풍선에서 빛이 보일 때 쏘면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아, 풍선 터뜨려, 풍선. 풍선. 너 날 때리는데? 아니, 이거 내뭐 뭐야, 너무 뭔데? 늦었어. 죽었나? 죽은 거야? 24일차 9시가 되어서야 네. 장비 상자를 완료. 먹고 탐색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 반나절 보내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 방공호 같은 곳이 보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 메이플라이가 쓰던 은신처였나 봅니다. 오, 뭐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처음 마이어마켓에 왔을 때 사람이 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나무를 발견합니다. 아오. 혼자 하는 거 싫담. 클릭을 하니 사람 형상으로 보이는 나무로 이동했는데요. 네. 나가보니 두 번째 모노리스 보스 복제판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노리스 보스도 같은 패턴이겠죠. 사람이 나무로 변하는 이유가 모노리스 보스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전에 다녀갔던 메이플라이 형상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근데 못 알아듣는다. 이 사람들이 허스트 공업에서 발견한 편지를 쓴 메이플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나 보네요. 오, 무서워요. 잠시만. 올라가자. 여기서 머리카락 때문에 되나? 나무 보스는 현재는 복제판이라 보이지 않지만 총 쏘는 곳에 여자 형상이 있어요. 거기가 약점이야? 약점입니다. 오, 야야야. 그리고 엄폐를 못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보스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왜 이러노? 오, 이거 엄청 아픈데? 잠시만. 빨리. 야야야야, 막기 전에. 야야야. 윈들레 씨앗도 날리는데요. 저거 느려서 잘 피하면 되겠지 했지만 와.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앵커 한 개만 더 활성화하면 두 번째 모노리스 도전이 가능하겠네요. 선장이 나온 사이 저는 계속 나무 보스 트라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선장이 먼저 사일로에 도착을 했네요. 말할 수 있는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얼굴이군요. 사일로는 현상금 퀘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일로에서 최고 등급의 무기와 장비 모듈 작업을 하게 되는 곳이죠. 마그나 사일로 현상금은 로제타 공간을 잡는 거네요. 이동해보니 로제타 건물 내부인가 봅니다. 입구부터 차근차근 잡으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자. 동선은 쉽더라고요. 아, 위쪽에 오른쪽. 감사합니다. 오케이, 드럼통 파괴. 계속 들어가다 보니 드디어 군관을 만났네요. 드론도 뭐야? 드론도 있다. 안 죽어. 근데 앞에 중화기. 도전 성공했다고? 완료를 하게 되면 모노리스 보스 때와 같이 제어기를 사용해 전액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 처음으로 파랭이 모듈이 나왔네요. 모듈 부품도 주고 에테르도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모노리스와 동일하게 문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알차게 마무리합니다. 좋다. 25일 차에는 앵커부터. 마지막 앵커를 활성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초반부터 으시시한데요. 전등에 사람도 매달아놨네요. 또, 와, 뭐야, 사람 매달아놓은 거야. 뭐야 이거? 왜 이거 전부 다 사람? 조금 뭔데? 더 진입해보니 여기가 벌처 거점이더라고요. 야, 총 들고 있다. 총 들고, 총. 뭐야, 이거 뭔데? 잠시만. 쏴. 뭐야, 깜짝 놀. 벌처 거점은 처음이라 조심조심 하면서 진입했습니다. 저 위에 나온다. 벌처도 로제타와 비슷하게 옥상에 저격병들이 있는데요. 벌처는 옥상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아니? 걸렸던 것 같아요. 조주 인형이 뭐지? 뭐야? 조주 인형 획득했다. 26일차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앵커를 활성화하고 탐색회도 완료할 수 있었어요. 처음 트라이 해보는 벌처 거점이라 더 걸린 것 같네요. 두 번째 모노리스로 바로 갈까 하다가 펫 아저씨한테서 받은 용펫이 생각나서 얻고 가기로 합니다. 도착해보니 여기도 벌처 거점이네요. 적.
적적. 아 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식당이 있었고 안에 정말 용이 있었습니다. 셰프 다이노라고 하는데요. 요리할 때 도움을 주는 펫인가 봐요. 처음엔 제주도 감귤을 주고 두 번째는 구운 고기를 주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정식을 주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얻었는데? 요리 매매팅만 열려 있다면 셰프 다이노 상자에서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탐색회까지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모노리스 부근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되었네요. 아 맞다 로제타 애들. 모노리스에는 정말 많은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입구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갔습니다. 로제타.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해? 앉았다 일어났다 그만 안 해? 두 번째 모노리스 탐색회부터 진행했더니 27일차 새벽 1시 반이 넘어갔네요. 먹을 재료가 너무 많아서 정비할 겸 아즈테에 와서 재료 정리도 해주고 보스와 전투를 위해 파랭이 저격총도 만들어줬습니다. 난 저주 인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모노리스로 오니 아침 7시가 다 되어가네요. 모노리스 안으로 진입하니 웅덩이 같은 곳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건 나무가 아닌데? 빛나는 곳에 점프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 보스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 얘네. 보니까는 나무들 막 올라오네. 뭐야? 바로 나왔어? 앞에 죽은 나무. 처음에는 보스 공격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넝쿨 3개를 파괴해야 보스 트라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오케이. 넝쿨 3개째 잡자마자 보스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아니 뭐야 죽었어. 야야야 왜 이렇게 아프냐? 죽었어. 장판을 못 피해서 누워버리는 선장이네요. 아드레날린. 저 강성빈 저거. 일어나자마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복제품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자 형상을 공격합니다. 1300 중앙에 여자쪽 1300. 조금 전에 만든 저격총으로 약점을 공략하니 1317이라는 데미지가 나오는데요. 피가 정말 시원하게 깎여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민들레 씨앗이 날라와도 계속 공격만 하네요. 광선 공격을 시작할 때 보스 오케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선장. 여자가 강성빈 쏘네. 오케이 잡았다. 그때는 내 딜 거의 50% 이상 나왔다 내가. 변화의 씨앗이라는 펫을 얻었는데요. 이 친구는 집에 넣어두면 특수 재료로 회복 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도 수령해보니 파랭이 모듈을 주네요. 점점 강해져가는 것 같아요. 데미지 내가 다 넣었다잉. 자기가 다 잡았다고 보자. 좋아하는 선장이네요. 보자 얼마 넣었노? 71%. 와. 뭔데 제도는 뭔데? 아니. 이번에도 미츠코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메이플라이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자책하는 미츠코에게 다시 메이플라이를 재건할 거라 이야기를 해주는 선장이네요. 28일차. 이봐라. 귀여워. 귀여워. 이거 어떡해. 개구리가 같이 다닌다. 개구리 돌돌 따서 쫓아다닌다 저. 28일차에는 어제 얻은 오, 씨앗 이런 게 펫과 있네. 다른 펫집도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언제 먹었어? PD는 사무라이 펫을 얻었다며 자랑하는데요. 생겼다.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거 봐. 포스가 있어 보이는 게 정말 강해 보이네요. 이거 얻었대. 근데 신기한 가면 혼자서 어디서 다 얻었어. 와 대박이다. 상자 까는데 가면물이 나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뭐야 이거? 이거 밑에 어떻게 숨겨놨냐? 그렇게 이것저것 정리한 후 마이어마켓 대장에게 모노리스 보스 처치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드디어 마이어마켓 다음 지역인 하수캠프 단서를 찾으라고 하네요. 지도를 살펴보니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가란다. 뭐야? 아야야야야. 아 그. 오토바이 타는 뭐야, 곳조차도 티격태격이네요. 피디는 왜 서 있어? 아 진짜 이제- 이거 나가네. 길만 갈려 있다고? 재련소 오염 지역에 단서가 있나 봅니다. 말 도착했네요. 야 25레벨 뭐야 이거? 사원 보노라는 로봇 친구를 만났는데요. 하수캠프 위치를 알려주네요. 온 김에 탐색회까지 완료해주고 됐어? 떠납니다. 중간에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이상하네. 저거 아 야야야야야. 내 피가 없다 야. 방어 퀘스트 하는 곳에 왔습니다. 감당 가능해 4분 동안? 몇 렙이에요? 사실 하수캠프로 가야 되는데요. 처음 보는 건 꼭 해보는 성격이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원래 방어캐는 건설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대충 있는 물건이나 재료로 입구를 막아주고 시작하는 선장 일행입니다. 온다. 다 들어온대?
때린다. 야야야야, 다 때린다. 응? 우리 기지. 안돼 내가 볼 때 안돼. 이럴 땐 팔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오, 저 뭔데? 그니까 이상한 아우. 거. 저 뭐야? 아, 뭐야? 저 너무 큰데? 뭐야 쟤 저거. 뭐야? 쟤는 또 뭔데? 대규모? 아, 존나 큰. 파란 저 색깔. 파란 색깔 저게 약점이에요? 다행히 오케이. 보스는 들어오지 못해서 깰 수는 있었네요. 안 죽어요 운이 저거? 좋았죠? 오, 정화 성공. 이걸 성공해버린. 와, 이거 뭐야? 야, 밖에 한 마리 더 있다. 어. 밖에 한 마리 더. 저런 거 할 때 야, 뭐야? 친구야. 보스 잡은 자리에 아이템 네. 떨어졌다. 완료하고 나니 벌써 30일 새벽 6시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있다. 하수캠프 입구에 그거랑 팻 아저씨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하수캠프 대장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자유분방해 보이네요. 하수캠프에서는 사람들이 악몽을 꾸고 무엇들이 가두려고 한다네요. 대부분 거미 꿈을 꾼다는데 기괴한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노리스 보스는 거미와 관련된 것 같네요. 일단 정비를 위해 아지트에 돌아왔는데요. 드디어 특제 부품을 얻을 수가 있네요. 저 재료가 왜 필요하냐? 다 얻었다. 에? 선장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태양광 재료가 저 부품이에요. 태양광 발전기를 바로 만들어버리네요. 오. 성격도 급해라. 태양광을 만들었으니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발전기를 만들고 나면 바로 전력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과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선장은 일단 스위치를 만들고 태양광과 전자제품을 스위치에 연결해줬네요. 연결됐다. 스위치를 켜면 전력이 공급되고 스위치를 내리면 전력이 끊기겠죠. 태양광은 한 개당 10W의 전력을 낼 수 있는데 현재는 냉장고, 용광로, 팻집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겠네요. 전선줄이 너무 치렁치렁이라 진짜 보기 안 예쁘게 좋다. 정리하고 싶은 선장은 정말 많은 시간을 전선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대충 설치해도 나중에 전선 숨기는 기능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걸 알 턱이 없죠. 열심히 정리하는 선장입니다. 31일 차에는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수기도 만들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더러운 물을 끓여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호수와 전선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끓인 물과 다르게 정수기를 뭐야. 사용하면 정제한 물을 얻는데요. 이 물로 더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냉장고는 2W가 들어가는데 정수기는 6W나 들어가네요. 호수도 지금 보면 같은 높이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물리 법칙까지 적용되어 있는 대단히 현실적인 게임이라 빗물 바지가 제일 높고 그 아래에 물통이 정수기는 제일 낮은 곳에 설치를 해줘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초반에는 그걸 몰라 직접 더러운 물을 넣어줬어요. 전기 렌즈도 만들어줬는데요. 이전에는 음식 만들 때 장작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속도 빨라지는 건 덤이죠.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라 마음에 쏙 듭니다. 32일 차에는 장비 점검을 해줬는데요. 이제 재료 여유가 생겨서 제일 높은 등급인 주항 신발도 만들어주고요. 이 신발은 디렉터 센트인데 한 부위만 사용해도 장전 속도가 15%나 증가합니다. 상의와 신발만 빼고 나머지 부위는 레이드 세트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채집에 특화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 착용해줬어요. 모듈도 파랭이들로 대부분 장착해주고요. 데미지 관련으로 세팅하면 전투에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랜만에 나가면 일반 비행기 퀘스트 하는 중 하늘에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를 봐서 쏴보는데요. 쏘지 마. 올라. 공격은 안 되네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안 돼? 뭐야? 오는 거 아니지? 뭔데? 쟤왜 저래 쟤? 뭐야 저거? 묻었어. 펫 아저씨가 준 퀘스트로 해줬는데요. 과자집인데 나중에 펫집에 넣어두면 특수 재료를 주는데 랜덤으로 물건을 변신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PD가 과자를 얻어서 변신했네요. 저렇게 변신하면 몹이 공격을 안 한대요. 세 번째 모노리스 가동을 위해 메인 퀘를 하러 왔는데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네요. 처음 하수캠프를 왔을 때 하수캠프 대장이 악몽 꾸는 이야기를 했었죠. 낡은 병원을 계속 조사하던 중에 괴이한 유골을 발견했고 눌러보니 거미 보스를 만날 수 있었네요. 근데 이거. 오! 엄마거미라고 하는데 제품이기 때문에 패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미줄 발사까지만 보고 건물벽에 살짝 걸친 채로 다리 공격으로 끝내버리려는 선장이네요. 이렇게 되면 편하게 잡긴 하겠지만 패턴 분석을 할 수 없겠죠.
거미가 무서워 빨리 잡았나 봅니다. 다리 쏘니까 끝나는. 일단 두 번째 보스처럼 여자 형상을 공격했을 때 데미지가 잘 바보되네. 들어가는 것 같네요. 뭐야? 여기 수면 새끼 안 오는데? 복제품을 잡고 나니 5개 차원 앵커를 활성화하면 세 번째 모노리스 도전이 가능해지네요. 여기 온 김에 탐색회를 마무리해주면서 앵커까지 활성화해줬습니다. 다시 하수캠프로 돌아와 보고해주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났네요. 34일 차에는 아직 진행 못한 메인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레벨을 보면 엄마 거미 그림자 잡기 전 요 메인캐부터 하는 거더라고요. 순서를 바꿔 해서 다시 파괴된 삼각주로 가야 되네요. 저 어프타워 안 찍었다면 그냥 와야 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숨어있는 메리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이 연구소에 모노리스 보스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로제타 안에서도 진화파와 강림파가 존재하고 진화파끼리의 충돌로 인해 강림파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네요. 메리한테 이야기해주니 전부 한통속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곤 로제타 내부 구조에 대한 자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새로운 사일로도 완료해주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5일 차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아예 최종 장소 근처에 아지트를 짓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등급의 광석과 채집이 가능해지고 위치도 미리 선점할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 뭐야? 뭐가? 저 괴물 왔다 갔다 하네? 버스 괴물. 버스 괴물? 그래서 최종 위치인 블랙펠 주위에 아지트를 옮기기로 하고 1차적으로 길 옆에 지었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위치를 다시 잡게 됩니다. 이곳은 강이 있어서 식수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수력 발전기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 은광뿐만 아니라 최종 광물인 알루미늄과 텅스텐도 많아요. 조금만 이동하면 최종 트리에서 필요한 원유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다들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선장이 먼저 이동한 후에 저와 PD도 이동을 했습니다. 작업 플랫폼도 만들어 봤는데요. 전기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37일 차에는 하수캠프 근처에 있는 메리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왜 여기 숨니? 왜 여기에 숨어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흥미로운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네요. 도착해서 보니 이전에 나무보스 그림자 찾았던 곳이더라고요. 살짝 꼬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행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여기가 메이플라이 지휘부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벌처들이 쳐들어오네요. 설비를 연구하는 동안 시간을 끌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벌처로 소탕한 후 메리한테 이야기를 하니 많은 걸 알아냈는데 다음에 보면 많은 걸 알려준답니다. 지금 알려주면 되는데 왜 다음에 알려주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38일 차는 집 구조 변경 작업을 했고요. 39일 차에는 아지트 위치를 한 번 더 변경합니다. 이곳은 오염도가 높아서 제일 좋은 발전기인 이상에너지 발전기가 사용 가능해지고요. 더러운 물 외에 오염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오염수로 산성용액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산성용액은 알루미늄과 텅스텐인 것뿐만 아니라 최종 트리에 대부분 산성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좋다 할 수 있어요. 사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선장은 자동 시스템이 좋다고 하네요. 시간 절약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바닥 평탄화 작업으로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40일차에는 세 번째 모노리스 도전을 위해 하수공업 앵커 활성화, 알카클 앵커 활성화를 해줍니다. 41일차에는 세 번째 모노리스인 아이언 리버로 이동했는데요. 모노리스 지역에도 앵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앵커 활성화를 해주고 모노리스로 진입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거미줄에 잡히는 선장이네요. 우와! 이거 한 방에 죽어. 우와! 일단 돌기둥에 엄폐해서 잡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거미 보스도 머리를 맞추면 1354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하지만 또 잡혀버리는 선장. 왜 이거 왜 걸린대? 아, 나 진짜. 거미 보스라 그런지 두 칸 까게 되면 무적 상태에 돌입하면서 거미 알을 처치해야 되더라고요. 괜히 달콤감정이 또 걸려. 막바지에는 몸통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공격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번에는 드림캐쳐라는 펫을 얻었는데요. 특수 재료를 주는데 약재를 만들면 회피할 때마다 거미줄을 펼쳐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PD가 캐리를 했습니다. 미츠코한테 이야기해주니 꿈속에 가라앉은 거미라고 하네요. 그걸 스타더스트로 엮은 드림캐쳐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수캠프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겠네요.
아지트에 오자마자 보라 모듈로 장착해줍니다. 이제 주황 모듈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42일 차는 드디어 워터펌프도 설치해줬습니다. 이전에는 비가 와야 더러운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죠. 43일 차에는 재료 수급을 위해서 이전에 탐색회가 끝난 곳을 파밍해줬습니다. 이유는 건물 테크를 빨리 올리고 싶더라고요. 거미 보스까지 한번 트라이 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재료를 엄청나게 모아왔죠. 44일 차에는 발효통을 만들었는데요. 발효통은 맥주도 만들 수가 있고요. 맥주는 갈증도 해소해주지만 오염지역에서 멘털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산성 혼합액을 발효하면 산성용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 4시 넘어서 드디어 네 번째 지역인 그라스 여관으로 오게 됩니다. 네 번째 모노리스에 대한 정보도 들어야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에는 신비한 야수가 있다고 하네요. 크리처라고 부른답니다. 여관대장은 크리처를 외면했다고 해요. 주민들이 잡아먹혀도 그냥 뒀다네요. 워렌이 여기 대장인 것 같은데요. 크리처는 없다고 주장하네요. 실종 사건이 있었지만 자기 발로 떠났다고 말하는데요. 뭔가 찜찜하네요. 대장과 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자기가 선장을 고용한다네요. 일단 말만 해도 낯빛부터 변하는 곳에 가겠다고 해줍니다. 그라스 여관 밖에 메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메이플라이 지휘부에서 찾은 단서에서 로제타의 비밀 감옥을 발견했다네요.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친구인데 로제타의 핵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원이 기밀을 누설하고 메이플라이를 도왔다고 하네요. 저도 메이플라이니까 구출해야 되겠네요. 가는 길에 버스 괴물이 보이길래 공격도 해봤는데요. 잡는 친구는 아닌가 봅니다. 비밀 감옥에 도착해보니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알고 보니 메리가 배신자였고 메이플라이 지휘부에서 얻은 자료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었고 미츠코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 엘리트 몹부터 잡아야겠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오, 얘 잡았어. 로제타에는 저런 사륙 몹이 많으니까 빨리 강해져야 된다네요. 빠르게 강해지는 방법은 변형 몹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라스 여관 근처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메리가 이렇게 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미츠코를 구출하려는 이유는 미츠코에게 창조 능력이 있고 펫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데 메리는 이런 방향이 싫은가 보네요. 온 김에 용광로 탐색까지 완료해주고 바로 붙어있던 메인 퀘인 크리처 단속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클라인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몹 때문에 클라인 엄마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클라인은 오리온을 데리고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리온이라는 사냥개가 뭔가 있을 것 같죠? 지하실 깊은 곳에 이상한 재단을 찾게 되는데 광견의 그림자가 있네요. 네 번째 모노리스 보스인 복제품인가 봅니다. 그런데 아까 클라인이 이야기한 사냥개가 제가 맞는 걸까요? 일단 당황했던 게 세 번째 보스까지는 데미지가 잘 나왔는데 이번 보스는 데미지가 안 나왔어요. 아무 때나 때리고 있어. 이거 오, 씨. 다행히 계단으로 엄폐하면 쉽게 잡을 수 있나 보네요. 왠지 실제 보스는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패턴 파악을 못했는데요. 진짜 보스일 때 확인하면 되겠죠? 나중에 클라인을 찾아가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45일 차는 드디어 수력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태양광은 10W였는데 수력은 25W나 얻을 수 있죠. 테크가 올라갈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보라 저격총도 만들어줬습니다. 네 번째 보스를 잡으려면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죠. 장비도 보라 세트를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현장은 에이전트 세트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3세트까지 맞추면 약점 데미지가 25%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저격총 잘 쓰게 되면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46일 차에는 용혈수라는 나무를 캤는데요. 이 나무를 도끼로 캐게 되면 새로운 펫을 준다고 해서 도전했습니다. 1트 만에 토토가 나왔네요. 토토라는 친구는 펫집에 넣어두면 식물을 채집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나도 갖고 싶어. 오, 예스. 바로 가져버렸어. 얘가 뭐 해준다고? 47일 차에는 아지트 확장을 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도 시작했는데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재배 상자를 예쁘게 설치해주고 중간중간 자동 관계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식물 생장 등까지 설치하면 끝. 씨앗만 심어주고 나중에 다 자라면 회수만 하면 돼요. 아직은 없지만 씨앗 뿌리고 추수까지 해주는 버섯펫을 빨리 구하고 싶네요.
48일차 3시가 다 돼서야 클라인을 찾아 그라스 여관으로 왔네요. 조금 전까지 생각 못했는데 여긴 그라스 여관 대장이 있던 장소였어요. 여기 대장이 보스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자기 사냥개가 괴물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이제 조금씩 무언가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네요. 일단은 차원 앵커부터 활성화하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세퍼린에게 가면 총기 부품을 살 수가 있었는데요. 대화는 스텔라 플라놀라로 교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현상금이나 서브 미션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재화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였네요. 일단 필요한 부품을 전부 플렉스 해줬습니다. 49일차 황록수 포도원 앵커 활성화, 에메랄드 호수 마을 앵커 활성화까지 해줬네요. 나머지 앵커 2개는 4번째 모노리스로 오면 다 완료할 수 있어서 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앵커가 2개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앵커는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 2번째 앵커는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활성화해줍니다. 모노리스 안에 클라인이 있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기 사냥개가 맞나 봅니다. 사람들을 먹이로 주고 있었나 보네요. 백룸으로 보내버리는데요. 플라인을 왜 쳤지? 깜짝 놀랐다, 씨. 동상. 아, 이 미로 뭔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기침 소리를 듣고 소리 들린다. 클라인 4명을 처치하면 되더라고요.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1명 처치. 괴물도 있네요. 괴물도 있는데? 2명 처치. 3명 처치.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했는데요. 마지막 1명을 못 찾아 정말 고생했는데요. 3시간 30분이나 걸렸네요. 여기 있네. 아우, 진짜, 씨. 아, 진짜 짜증이 지들.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짝 팻도 얻었는데요. 이 친구도 특수 재료를 주는데 아지트에 이동문을 설치할 수 있어요. 1층에 1개 설치하고 옥상에 1개를 더 설치하면 1층에서 바로 옥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10시가 되어서야 4번째 보스를 도전할 수 있네요. 플라인 귀여운 수준인데요. 여기가 더 가관이었어요. 아, 이런 젠장. 어, 아니 뭔? 뭐야? 2번째. 3번째. 뭐야? 왜? 아이씨. 4번째. 이동했는데 왜 안 되는데? 51차에 정신을 집중하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보스가 사라지면 그림자로 숨어버리는데요. 여기선 열심히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돌진할 때는 타이밍에 맞게 굴기를 하거나 포털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전 보스들이 너무 쉬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저렇게 원기옥을 만들면서 땡기는데요. 최대한 벗어나려고 하면 됩니다. 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방 컷이에요. 2칸을 깎게 되면 무적이 되면서 공중에서 소닉이 되는데요. 이때 맹 공격을 퍼부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때는 피하는 것만 생각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와, 이게 한방 컷이구나. 그러니까 저게 어깨를 빨리 안 때리면 한방 컷 난대. 제발. 아이씨. 살았어? 아니요. 결국 이렇게 죽습니다. 피 절반 정도 깎고 전부 다 누웠네요. 3번째 도전. 2시간 30분 만에 피 3칸 남기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장비도 전부 파괴되고 다시 돌아와서 정비를 해주기로 합니다. 내만때의 최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서 미츠코를 구출하고 2개 침공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